블랙홀은 우주에서도 특히나 흥미롭고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이 신비한 괴물들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홀이 과연 어디까지 거대해질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와 초대질량 블랙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밀도가 더 높을까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러시아의 인형 마트리오시카가 어떻게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주의 밀도는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은 블랙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물질이 아주 작은 부피로 붕괴하면서 탄생하는 천체다라고요. 이 상태는 특이점이라 불리며 그 주위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만으로도 블랙홀이 완성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방금 전처럼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만으로도 블랙홀의 크기라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 없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사실 블랙홀의 기본적인 크기 자체는 전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든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든 그 크기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크기란 특이점에 수축되어 들어가는 그 물질점 하나를 의미하죠. 다만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사건의 지평선, 즉 경계선의 지름은 달라집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천문학 팬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 마치 검은 구체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크기에 대해 말할 때는 실제로는 이 사건의 지평선 크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어떤 경우든 같은 질량을 가진 일반 천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그 천체의 표면 역할을 사건의 지평선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이점과 블랙홀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부터 시작되며 이 경계와 특이점 사이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밀도는 겉보기만큼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밀도는 블랙홀의 크기가 커질수록 반비례해 낮아지게 됩니다. 즉, 블랙홀이 클수록 오히려 밀도는 더 낮아진다는 뜻인데요. 이 사실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사례를 보면 특히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아직도 상당히 고밀도이긴 합니다. 그 반지름은 약 1200만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이는 태양 반지름의 약 17배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안에 무려 태양 400만 개 분량의 질량이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은하의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다른 블랙홀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콩알만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메시의 87번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M87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며 그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넘습니다. 심지어 그 밀도는 공기보다도 낮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일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한 지극히 평균적인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우주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좀 더 친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과거에는 유라시아 전역에 공포를 안겨준 위대한 전사들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풍부한 문화와 역사,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또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나라를 예시로 골랐습니다. 몽골의 면적은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일본의 4배에 달하지만 이 땅에 사는 인구는 고작 350만 명 정도로 1억 2천만 명이 사는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죠.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제곱킬로미터당 약 2명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몽골 어디를 가든지
풀밭 한가운데에 무료하게 서 있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500m쯤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소위 100만 도시로 불릴 만큼 대규모 도시이며 특히 콘서트나 대형 이벤트가 열릴 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반면 지방의 깊은 시골로 가면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달려도 단 한 사람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나라는 인구 자체가 적고 국토 대부분에서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얘기죠. 참고로 그린란드와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육지의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61명 정도인데요.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사하라 사막이나 북쪽의 타이가처럼 끝없이 펼쳐진 무인지대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평균 밀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우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우주의 물질 밀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세제곱센티미터의 고층 빌딩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는 중성자 별이 존재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보이드라는 공간도 있죠.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물질의 평균 밀도는 4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1개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이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면 그곳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 이야기를 길게 했던 건데요. 만약 지도를 보다가 무심코 몽골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짚는다면 아마도 울란바토르나 시드니, 토론토 같은 번화한 대도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마을조차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지대를 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어느 지점을 무심코 짚는다면 중성자별 같은 밀도가 높은 천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은하조차 수백만 파색 떨어진 심우주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트료시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랙홀과 밀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어느 하나의 흥미로운 발상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단계였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 발상의 단초가 되는 건 바로 다음에 소개할 사실들입니다. 먼저 지금의 우리 우주와 반지름이 동일한 초대 질량 블랙홀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그 블랙홀의 밀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밀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비슷한 수준의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하고 외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방금 전 영상에서 블랙홀의 전체 질량은 특이점에 집중돼 있고 그 외부는 단지 빈 공간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 공간 중심에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모델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설명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블랙홀 내부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시공간 자체를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뒤섞입니다. 즉 공간이 시간처럼 단방향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 공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위쪽이나 옆쪽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선 오직 특이점으로 향하는 방향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거나 느리게 하거나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특이점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되돌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즉, 블랙홀 내부에 있는 관측자에게 특이점은 말 그대로 미래에 해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측자에게 있어서 지금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마도 관측자와 함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러 입자들의 집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측자는 그런 입자들을 볼 수 있지만 특이점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이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만약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우주는 블랙홀 이론이 묘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주의 최후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하나인 빅크런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이 다시 특이점으로 붕괴되어 빅뱅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순수한 이론상으론 특이점은 폭발하거나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난다 해도 외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선 블랙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을 하나의 새로운 우주로 보는 가설들도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설들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또 다른 우주의 블랙홀 안에 존재하며 그 우주 역시 또 다른 블랙홀 안에 있고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일종의 우주 마트리오시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와 똑같은 크기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와 매우 흡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말이죠. 만약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과학자들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의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우주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